안녕하세요. 존입니다. 2장 비디오 5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삼국시대 초기 왕, 신라의 왕 박혁거세, 고구려의 왕 주몽, 백제의 왕 온조에 대한 기사를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 신라의 2대, 3대인 남해 유리왕, 고구려의 2대 유리왕, 백제의 2대 다루왕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국사기를 읽으면요, 이들의 관련된 기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또한 재미도 없습니다. 자, 이 시대를 좀 요약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봉기 혁거세 60년 기원 후 3년 이 용 2마리가 금성의 우물 안에서 나타났다. 갑작스럽게 천둥이 치면서 비가 쏟아졌다. 성의 남쪽 문에 벼락이 쳤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기사는 이 일식인데 어떠한 새로운 종족의 이동 전에는 반드시 일식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떤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요. 어디에 도착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용 2마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용 2마리는 해와 관련된 왕으로 이 남해와 탈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는 한자로 보면 뿔각자에 칼도자, 소우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샤만 출신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요. 샤만은 당시의 그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해는 다른 의미로 또는 다른 말로 차차웅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자, 웅은 그 의미가 곰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이 단군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이 신령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샤만을 숭배했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조선의 후예였고, 그 다음에 이 단군 후손인 이 진안의 유민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안의 유민을 근간으로 해서 박혁거세가 성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혁거세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단군계가 지도자로 등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공유사 박혁거세 조에 의하면 국인들이 합장을 하려고 했더니 큰 뱀이 나와서 내쫓아 못하게 하므로 5채를 5릉에 각각 장사해 지내고, 이런 오수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요. 또한 이 북부역에 의하면 천재가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여기도 이 오수와 관련된 그런 기록으로 보았을 경우에 이 용 2마리의 하나는 이 북부역에서 나온 이 지도자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오채 오능은 북부여의 오용의 오수와 상관관계를 이루고요. 그들은 단군계 샤먼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용은 탈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탈해자에도 해자가 들어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도 이 남방계의 타밀족으로부터 온 지도자급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탈해의 기록을 보면 신라 봉기에 의하면 이 기사는 기원 후 57년에 나타납니다. 자, 하지만 그 기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 기원 전부터 이 혁거세 시조 때부터 활약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 기사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데, 하나 탈해 기록에 의하면 탈해가 진안의 아진포구에 도착했다고 하는 시대는 기원전 19년이 되고요. 탈해가 62세의 왕위에 올랐다고 했을 경우에 탈해가 태어난 연도는 기원전 5년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파라국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탈해가 태어난 것은 기원전 5년인데 또한 탈해가 도착한 것은 기원전 19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탈해가 기원 전 5년에 태어났다고 했을 경우에 탈해가 남해왕이 딸과 결혼할 시점은 탈해가 13살에 해당이 되고요. 이 대보로 임명되는 것은 15살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박격거세도요. 13살의 거서관으로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연도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기원 후 3년에 유리왕 시기를 보면 이 유리왕은 일대의 주몽왕이 40년간 홀승골성에서 도읍을 지냈으나 이 유리왕은 그 이후 이 홀승골성을 떠나 국내 위남성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왕 이후 10대 산산왕까지 전까지 207년간은 이 국내성에 도읍을 위치하고 있다라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고요. 학계에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고구려의 수도는 3번 옮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국사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적어도 7번 이상 이 도읍을 옮긴 기록이 나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고구려 유리왕 22년 기원 후 3년 기록을 보면 이 고구려의 창업공신이었던 그 주몽의 그 신하 협보가 이 유리왕이 천도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협보는 유리왕과 틀어져서 이 남쪽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협보에 관한 기사는 한당국이 태백일사 고구려국에 의하면 이 남한으로 도망쳐서 마한이 산중에 살았다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협보가 해수를 따라 내려와 어디로 도착하냐 하면 처음에 구야한국에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야한국의 위치는 가라해의 부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로 이 협보는 그 구야한국에서 살다가 아소산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아소산으로 간 지역이 아마도 다파라국의 시조가 아닌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구야 지역인데 처음에는 이 변진구야국의 사람들이 모여 산 적이 있었는데 이를 구야한국이라 하고 다파라국 또한 다라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라국은 알라국과 함께하여 이웃하여 성이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태백일사 고구려국 기록은 광개토대왕 시절의 기록이고요. 이 협보가 남하하게 된 시기는 기원 후 3년 유리왕 22년 때에 이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400년 이상간의 기록이 이렇게 함축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파라국 또는 구야한국, 변진구야국 또는 다라한국에 관련된 이 위치는 시대적으로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음 가야 지방 3세기 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구려 유리왕 23년 기원 후 4년에는 왕자 해명을 태자로 삼습니다. 자, 유리왕 시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 당시에는 이 태자에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원전 6년에 이 태자 도절을 부여에 볼모로 제안하지만 이 도절이 무서워서 가지 않죠. 그리고 나서 사망을 한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자 해명을 태자로 삼습니다. 또 이때는 황룡국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 황룡국이 어디인지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유리왕 시절의 기록에 의하면 태자 해명이 황룡국이 보낸 화살을 꺾어서 그 아버지인 유리왕이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해명에게 자결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과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에 있어서 부여가 훨씬 더 강했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아들 무휼이 또 태어납니다. 그래서 무휼은 부여와 관련을 갖게 되는데 그 사이에 중국은 전한 다음 신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망이 흉노적과 싸우는데 고구려와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태자 무휼은 부여에 맞섭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 이 고구려현, 다시 얘기해서 이 신나라가 차지했던 그 고구려현을 다시 탈환하게 되고 또 다른 태자, 왕자 여진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여진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의 태자 무휼이 나중에 그 대무신 왕으로 돼서 크게 또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신라분기를 보면 남해 왕을 차차홍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차차홍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백제를 보면 이 백제가 마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제 운조왕 22년, 그 다음에 24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24년 기원 후 6년을 보면 웅천책 이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온조왕이 웅천책을 세우자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서 나무라이죠. 자, 그래서 왕이 처음에 강을 건너왔을 때 발을 디딜 만한 곳도 없으내가 동북쪽의 백리 땅을 떼어주어 편하게 살게 했는데 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자, 마땅히 이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 성과 연못을 크게 설치하여 우리 강역을 침범하냐? 이것은 의리에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마환 왕이 얘기를 하니 이 온조는 부끄러워서 목책을 헐어버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웅천책에 대한 위치는 한국학계는 수를 한반도 중부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웅천의 위치를 안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온조왕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 마한 왕한테 꾸지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한과 진한을 병탄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하지만 온조왕은 진한은 놔두고 마한만 후에 멸망시키게 되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진한은 남해왕이 이 신라 박혁거세 이후에 왕위를 계승했지만 사실은 이 힘이 이렇게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 당시에는 왕이 아니죠. 이 탈해가 남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참고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학계에 의하면 마한을 병합한 왕은 근초광이라 합니다. 자, 근초광 시대 때 백제의 힘이 가장 셌었는데 그때 마한을 병합합니다. 그래서 백제 초기 온조왕 시대 때 마한을 병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위지동 이전에 의하면 백제는 싹의 소국 중에 하나였었던 나라였고 그리고 아주 그 소국으로 군립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백제 초기에 감히 웅천 지역까지 이동을 했을 만한 어떤 그 실력이 안 되고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는데 마한을 멸망시켰다는 기사를 이 삼국지 위지동이전이라는 책을 빌려서 삼국사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초광 때에 마한을 병합했는데 근초광의 그 초기 기록 20년이 없어진 기록이 온조왕 때에 붙어서 이 마한 기록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그냥 추측일 뿐이지 합리적인 역사적인 설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삼국사기 이 근초고왕에는 마한을 정복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서기에도 그러한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신공 49년조에 이 목라근자와 사산오계가 탁송국에게 모여 신라를 공격하였고 가라 7국을 평정하였다는 기사를 근거로 이렇게 평정할 정도이면 근초고왕이 마한을 접수했을 거라는 가설을 학계가 인정하여 근초고왕 때 마한을 정복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기사는 초고와 왕자, 귀수 라고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이 근초고왕 기사는 아니고 단지 이주갑이라는 이런 이론을 동원하여 신공 49년조가 369년도라고 추측을 하여 그 시기는 근초고왕 시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먼저 첫 번째 삼국사기 일본서기에는 이 근초고왕이 마한을 정복했다라는 직접적인 기사는 없고, 둘째, 이 초고왕은 근초고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주갑 인상을 해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이주갑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3장 때 설명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근초고왕 초기기로 20년을 온조왕에게 붙였다라는 이 가설은 확인되지 않은 그런 기사입니다. 기원 후 8년 10제는 마한을 병합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좀 전에 이 유리왕 시절 태자 해명에 관한 기록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태자 해명 때는 황룡국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 황룡국이 보내준 화살을 꺾어서 누가 해명이, 그래서 이 유리왕이 굉장히 걱정을 해서 자결을 시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남해왕의 딸이 이 탈해와 결혼하여 사위가 된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백제는 진한과 마한을 병합시키려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한은 놔두고 마한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 원산성과 금연성만은 항복시키지 못했다라고 삼국사기 백제분기 온조 기사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원 후 9년 유리왕 28년에 의하면 이 아들 태자 무휼에 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무휼은 이 당시에는 아직 어리지만 부여가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같이 대적하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전한이 망하고 신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신나라 때의 기록을 보면 그 기록이 고구려병기 유리왕 31년 기원후 12년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나라를 세운 이 왕망이 북방계의 그 흉노족을 정벌하려 했을 때 고구려한테 야, 우리 좀 도와줘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구려는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척하고 다 도망을 가죠. 자, 그래서 이 요소대윤 전담이 이 흉노족을 출격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 신나라 왕망은 고구려를 원망합니다. 야, 너 도와달라는데 다 도망갔어. 네가 도망갔으니까 우리가 졌잖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왕망은 어무한테 자, 고구려가 말을 안 들었으니까 쳐부셔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어무는 자,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매도 불구하고 왕망은 어무한테 명하죠. 빨리 가서 그들을 없애라. 자,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싸우죠. 그래서 고구려의 장수 연비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왕망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왕망은 의기양양하여 자, 내가 이 고구려의 후 추를 꿰내어 목을 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고구려 후 추는 이 주몽을 얘기하는데 그 말은 아니죠. 이 정확한 거는 아니죠. 이 고구려를 이겼다라고 상징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춘추 필법으로 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가짜로 쓴 내용입니다. 이 진짜는 아니고. 어쨌든 이 고구려를 잃었기 때문에 하구려라 명하고 이 자기 제후국의 표현에서
하구려 후라 고쳐 이름을 고치고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왕망은 의기양양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구려는 한의 병방을 침범하는 것이 더 심해졌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록은 이 양서 동의열전 고구려전에 삼국지 유서 동의전 고구려열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당시 고구려는 태자 무휼이 부여와의 관계에서 싸우는데 잘 싸우죠. 기원 후 14년에는 무휼을 태자로 삼고 국정과 군무의 일을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원 후 14년에 신라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라분기 남해 차차웅 11년조 기원 후 14년에 의하면 자,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보내 바닷가의 민가를 노략질하였다. 자, 그래서 이 왕이 육부의 날랜 병사를 발동하여 이들을 막게 하였다. 자, 이때 이 낭랑은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이 내부가 비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금성을 공격해 오기를 매우 급하게 하였다. 자, 그런데 이 밤에 이 금성이 떨어지니 이 낭랑의 군사들은 이들을 무리를 무서워하여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갈 때 돌무지 20개를 만들어서 도망을 가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이 육부의 병사 1000명을 추격을 하는데 토암산 동쪽으로부터 알천에 이르러서 상당히 많은 돌무지들이 있음을 보고 추격을 그만둡니다. 자,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면 이 지역은 그림으로 보다시피 요하 지역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 이 낭랑과 금성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 외가 천척을 보내 바닷가를 공격하는데 진한 육부의 군사들이 움직입니다. 자, 이 틈을 타 이 낭랑은 금성을 공격하는데 학계에서 말하는 이 낭랑의 위치가 한반도 북부 대동강 평양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도시는 한반도 남동부 지역, 경주 지역에 금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적어도 900리에서 한 1000리 정도 됩니다. 자, 말이 하루에 100리를 달린다고 했을 경우에 적어도 10일간 걸리는 거리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낭랑의 군사들이 공격을 해서 오는 지역이 적어도 10일 이상을 쉬지 않고 달려야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신라분기의 기사에 의하면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분기 기사에 의하면 이 토암산의 북쪽으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토암산 동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금성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서 제시하는 이 금성의 위치 또는 경주의 위치가 이 구조를 다시 얘기해서 신라분기에서 말하는 기사들을 설명하는데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됩니다. 자, 또한 이 토암산에 관한 기록을 보면 토암산은 함산의 의미로서 토암산이 있고 이 불암산이 있는데 토암산은 분화구가 터진 적이 있는 산을 말하고요. 불암산은 이 잠재적이지만 아직 터진 적이 없는 산을 얘기합니다. 한반도 경주 지역이 이 토암산이 되려면 이 분화가 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경주 지역의 이 토암산은 분화구가 터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토암산을 한반도 남동부 지역의 토암산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계에서 말하는 이 토암산의 위치가 이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이 토암산의 위치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신라분기에 나오는 이 기사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금성이나 토암산의 위치가 중국 대륙 양쯔강 지역에 있다 하여 신라의 위치가 그곳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는 토암산으로 쓰여 있지 않고 함산으로 쓰여 있습니다. 또 하나, 만일 금성이나 토암산이 중국 대륙 양쯔강 지역에 있었다 하면
이 낭랑이 어떻게 그곳까지 내려와서 쳐들어왔는지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 기사가 난 시기에는 이 신라가 양쯔강 지역에 있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10제는 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이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 굶주려서 잡아먹고 도적들이 크게 일어나. 자, 그래서 백제나 신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좀 힘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장 4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